예, 저는 그 매스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GMAT이라고 하는 시험의 수학 콘텐츠를 갖다가 영어로 이러닝으로 제공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 임종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시작한 지는 작년 한 6월 정도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한 10월 정도라고 보는데요. 현재 접속한 국가가 140개국이고요. 그 다음에 회원 가입한 나라가 83개국, 그리고 결제한 나라가 44개국 정도 됩니다. 결국 사업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컨텐츠, 그리고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에 있어서 남들과 확실히 차별화되게끔 가르쳐서 만점에 가깝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것이 바로 컨텐츠의 차별화고 그것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교육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맞고 어떻게든 쪽집게식으로 만점을 받게 해주는 비결들이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요. 웹사이트가 잘 구현되어야 되는 부분하고 우리 컨텐츠가 잘 올라가서 고객들한테 잘 딜리버리 돼서 고객이 안정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이런 것들을 안정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들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에 있어서 검증된 회사 이런 부분을 찾아서 제휴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저희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어떤 수치를 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테크니컬 관련된 고객들의 문의 수, 근데 문의 내용들을 봤을 때 비교할 수가 있었고요. 가장 많이 들어왔던 클레임 중에 하나가 일단은 플레이어를 설치한 후에 동영상을 보다가 끊기는 경우,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마도 그 나라의 인터넷 환경 때문에 가장 벌어진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마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은 사실 그런 느려서 접속이 안 된다라는 그런 건수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마이를 도입하고 난 다음에 고객들한테 그런 식의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의 질문을 받는 게 아까마이 도입 이전에는 약 어떨 때는 하루에 한두 개씩 들어왔었고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 들어오는 거니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팝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 자체가 지금 아까마이는 워낙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각 나라별로 속속들이 중소도시까지 들어갈 수 있는 뭔가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 클레임이 상당히 줄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로 나갈 때는 요즘 누구나 다 글로벌 하지만 쉽게 성공할 수가 없는 부분이 글로벌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 회사 역시도 지금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지금 최근 들어서 최근 6개월 동안에 실적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요. 결국은 시장의 앞으로 확장성이 얼마큼 될 것인지라는 부분과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가 확실히 타 경쟁사보다 차별화되느냐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니즈가 뭔지를 확실히 파악하는 부분, 그러니까 해외 고객 시장의 니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국에서 됐기 때문에 해외에서 된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처음에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 왔던 그런 문제점들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핵심적으로 정리가 잘 된다고 하면은 글로벌 사업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이트 오픈 D-1 무엇이 중요한디입니다. 네. 사이트 오픈을 앞두고 하루를 남겼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고요. 네. 그때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확인해보는 시간인데 물론 저녁에 걸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CDN 관점에서 CDN이 약간 부족함을 메워주거나 아니면 그런 준비가 좀 미흡한 부분들을 메꿔줄 수 있는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여러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프로젝트 오픈 상황을 많이 봤어가지고 이 분위기도 대충 알고 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도 대충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떠세요? 네, 저도 예전에 개발자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의 오픈이라든가 시스템이 열리는 날,
그 뭔가 이렇게 쫄깃쫄깃하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겪었었죠. 그 쫄깃쫄깃하다고 표현하시네요. 그렇게 심장이 이렇게 뛰면서 그걸 그런 긍정적인 것 표현 같아요. 많이 쓰는데 잘 안 쓰시나요? 저는 주로 많이 떨렸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항상 이제 책임을 지고 막 네, 어떤 형태로든 이제 그 다음에 막 서로 탓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서워가지고 기쁜 마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아무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목을 괜히 그렇게 정한 게 아니고요. D-1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결국 뭐냐면 그 사이트를 오픈하기 전에 뭐 몇 주 전부터 준비할 수 있는 거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네. 하루 남기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제목 자체도 그냥 괜히 정한 제목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좀 명확하게 좀 그 의미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제조업 쪽에 있을 때도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는데 혹시 품질 보증과 품질 관리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글쎄 개념적으로는 알겠는데 정확히 보증과 QA와 QC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한 번 더 이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한번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퀴즈가 뭐냐면요. 진행은 할게요. 진행은 하는데 여기 나온 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나중에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품질 보증과 품질 관리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창이나 아니면 채팅창에다가 글을 좀 남겨주세요. 그 부분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품질 관리 영어로 말씀드리면 이제 품질 보증은 퀄리티 어셔런스고요. 그다음에 그 품질 관리는 퀄리티 컨트롤입니다. 저희 화면 하나 좀 보여주겠어요? 첫 번째 화면. 퀄리티 컨트롤은 사실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슬라이드 1번 보여주시면 되고요. 요런 거 많이 보셨죠? 네. 이거 어디서 보셨나요? 보통 뭐 휴대폰이라든가 전자기기 같은 거 샀을 때 이런 게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QC라고 딱 써 있죠. 퀄리티 컨트롤입니다. 이거 언제 붙이는 걸로 알고 계세요? 글쎄 아무래도 컨트롤이니까 뭔가 그 제품을 내보내기 직전? 내보내기 직전. 네, 맞습니다. 퀄리티 컨트롤은 말 그대로 불량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시하기 직전 혹은 그 각 단계별로 이제 뭐 조립 단계가 있잖아요. 줄 사이사이에 하는 건데 품질 보증과 품질 관리의 차이점을 여쭤봤고 상품을 권해드렸는데 아무도 지금 답을 안 하시고 그러시네요. 모르시나 봐요 진짜. 자, 퀄리티 컨트롤은 이렇듯이 사실 근본적인 결함 같은 경우는 퀄리티 컨트롤에서 잡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때 뭐 그래가지고 물건을 다시 고치는 게 아니고요. 사실 퀄리티 컨트롤을 붙였다는 얘기는 패스를 했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저거를 못 붙인 제품들은 어떻게 됐어요? 보통 예전에 그 모 전자회사를 보면은 그런 품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들은 그것도 뭐 B급 뭐 이런 상품을 해서 이렇게 다른 마켓에다 공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안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면 브랜드 떼고 팔면 어쩌면 괜찮지? 그럼요. 화면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제. 품질 관리는 제품 판매 전 생산 라인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그 뒤는 맞고요. 앞이 좀 이상해요. 앞이 품질 보증은 제품 판매 후가 아닙니다. 그렇죠. 품질 보증은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는구나. 보증하니까 개런티 쪽으로 생각하시니까 자꾸 이제 AS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요.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하자면 퀄리티 어셔런스 활동은 언제 하냐면 설계 단계에서 합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제품이 문제가 됐는데 뭐 1000개 중에서 하나가 문제가 된 거는 불량이죠 보통.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1000개 중에서 뭐 1000개가 다 문제가 생긴 거는 결함이라고 합니다. 불량, 잘못 만든 게 아니고 애당초부터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 그래서 퀄리티 어슈런스라고 그러면 설계가 잘못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는 행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개 중에서 100개가 불량이 났어요. 네. 10%. 아, 높네요. 그러면 품질 보증의 문제일까요? 불량의 문제일까요? 글쎄요, 10% 정도면은 역시 그 어떤 기능에 대한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용납이 되는 불량 수준 안에서는 결함이라고까지는 생각 안 하고 불량이라고 보는 거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 불량률이 높다는 얘기는 네. 쉽게 얘기해가지고 설계를 제대로 하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설계를 잘못했다. 네. 그러면 이제 결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설계를 안 하면 그 불량률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걸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결국 이제 얼마나 근본적인 문제에 의해서 장애가 나는지 아니면 운영적인 실수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장애가 나는지를 구분을 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D-1을 남겨두고 사이트를 오픈해야 되는데 네. 보증이 품질 보증 활동이 잘못돼가지고 아주 그냥 기능적인 아주 그냥 오류가 있다. 네. 이거는 D-1에 고치기 어렵죠. 그렇죠. 네, 보통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보통은 이제 사이트 오픈이 지연된다라든가. 맞습니다. 예. 네. 예, 프로젝트를 갖다 지연시켜버리죠. 네, 네. 그래서 프로젝트를 연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고쳐야 되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다 제대로 됐는데 사이트를 오픈했는데 서버가 예를 들어서 100개 서버에 운영할 건데 네. 소스를 다 심었는데 한 2개가 빠졌어요. 그건 실수죠. 그렇죠. 실수니까 그거는 사실 D-1에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빨리빨리 해가지고 딱 고치고 딱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품질 보증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근본적인 결함의 문제, 그다음에 품질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불량의 문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오늘 해결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CDN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대부분 품질 관리 쪽이라고 보시면 네. 돼요. 운영상으로 예를 들어서 덮을 수 있는 것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품질 보증이 잘못돼가지고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해결은 못 해주고 덮어줄 수는 있는 게 네. CDN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오늘 얘기를 들어가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어떤 장애들이 있는지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D-1에 질문 보시면 품질 경영에 관해서도 좀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못할 것 같고요. 흔히 발생하는 이거 여기 있는 거 말고도 좀 네. 흔히 어떤 장애 상황 D-1 혹은 오픈 직후에 네. 발견되는 장애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뭐 웹사이트니까 일단은 이미지가 떠야 할 곳에 이미지가 뜨지 않고 엑스박스가 뜬다라든가, 혹은 로그인을 하고 싶은데 이제 로그인 페이지가 안 떠서 사용자들이 로그인을 할 수 없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로그인까지 안 되는 페이지를 만들어 보셨어요? 제가 그랬던 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너무 많은 사용자들이 일시에 몰리다 보니까 어쨌든 웹사이트가 응답을 못한 거죠. 사실은 그 로그인 페이지 하나의 문제라기보다도 전반적으로 사용자들이 페이지를 불러오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사실 이제 이 얘기가 딱 그건데 이제 로그인이 안 뜬다. 네. 예를 들어서 아무도 안 떠요. 그러면 뭐죠? 이거는 개발이 잘못된 거죠. 개발도 제대로 안 해놓고 오픈하는 거니까 네. 사실 그런 일들은 잘 안 생기는 게 맞는 건데 네. 대신 일부가 안 된다든지 네. 아니면 사용자가 몰리니까 로그인이 안 된다. 네.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이제 용량이나 아니면 네. 운영적인 걸로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대표적인 게 이제 과부하 아니면 사용자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보통 이제 사이트가 느리거나 아니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이제 모든 예를 들어서 이런 증상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홈페이지가 안 열려요. 네. 그게 있고 네. 하나는 홈페이지는 열리는데 로그인을 치면 한 세월이 걸리거나 네. 타임아웃이 나거나 아니면 이상한 에러가 떴어요. 네. 이 두 개의 차이.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일단 로그인이라는 동작 자체는
사실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만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제가 서비스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제 서비스의 웹서버에도 와야 되고 뒤에 있는 DB에 가서 이 사용자가 정상적인 사용자인지 인증도 해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증상의 차이가 뭘까요? 어느 쪽에 병목이 있는 걸까요, 이게? 이런 경우는 보통은 그 인프라 자체가 뭐 충분하지 못한 규모로 설계됐을 때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인프라 자체가 충분했다 하더라도 백엔드에서 그거를 얼마나 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잘못돼서 어떤 그런 구간에 병목이 생기면서 일부 사용자들이 그런 현상을 겪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요거를 하나 준비했는데 요거를 오늘 좀 여러 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이제 IDC 데이터 센터에 서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1번을 대외 회선으로 놓고 1, 2, 3, 4 해놨는데 1번이 이제 인터넷 회선, 2번이 웹 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보통 이제 3티어 구조가 되겠죠. 1, 2, 3 티어고 그다음에 이제 대외 회선이 있는데 보통 백엔드라고 얘기하면 애플리케이션 서버랑 데이터베이스. 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홈페이지 자체가 안 열리는 거. 네. 보통 홈페이지들은 홈페이지에서 막 자동으로 로그인되는 것도 아니고 네. 굉장히 뭐 이미지도 많을 거고 네. 이제 페이지 자체가 이제 화려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병목이 생길 구간들이 아마도 어딜까요? 2번 구간과 1번 구간 정도가 2번이나 1번. 네. 즉, 좀 1번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가 너무 크다는 얘기고 네. 내가 인터넷 회선을 충분히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고 네. 2번이 생긴다는 얘기는 서버가 모자르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그런 케이스는 첫 번째 케이스는 얘가 유틸이 막 10% 네. 얘 팽팽 놀고 네. 심지어 얘까지 놀아요. 네. 네. 근데 사용자는 못 들어온대요. 그럼 여기에 병목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반면에 요거는 펑펑 남는데 얘가 이제 거의 90% 뭐 네. 100% 차고 있고 얘들은 또 역시 여전히 놀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웹서버가 부족한 거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로gin이 안 돼. 네. 그런 것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단 얘들은 다 통과가 잘 됐는데 네. 여기나 여기서 이제 지연이 오래되고 있는.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백엔드 부하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CDN이 뭐까지는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서 주로 부하가 걸리는 건 CDN으로 해결이 가능하죠. 왜 가능하죠, 그게? 보통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프라까지 가는 길은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글로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오픈했다 하면은 처음에 사용자들은 전 세계에 있겠죠. 지구촌 어디에서나 접근하겠지만 오늘은 그냥 한국. 네, 한국만 보더라도 글로벌 빼요. 네, 결국 그 특정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 서버로 접근을 하려고 사용자들은 브라우저를 열고 요청을 막 날릴 거예요. URL 입력하고. 예. 그 요청들이 처음에는 전국에 퍼져 있었겠지만 결국은 예를 들어서 서울 영동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트래픽들이 인터넷 회선을 타고 그쪽으로 다 몰리겠죠. 그러면 이제 그쪽에 있는 길은 결국은 들어간 길은 마지막에는 하나 혹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 길이 굉장히 혼잡해지는 거죠. 뭐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그 톨게이트 통과하고 나면 길이 좁아지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사용자가 이렇게 몰리게 되면 이거 부하가 큰. 근데 CDN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걸까요? CDN은 일단 이런 부하 분산 자체의 컨셉을 꼭 그 나의 오리진 서버, 원본이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캐시 서버, 저희가 흔히 엣지 서버라고 부르는데 그 엣지 서버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면 그런 어차피 고속도로까지 들어오는 일 자체를 줄일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부하와 여기에 부하는 단순 캐싱만 갖고도 상당히 많이 덜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지를 갖다가 제공하거나 이미지는 결국은 볼륨을 많이 차지하니까 트래픽을 많이 잡아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를 페이지 하나 딱 들어가도 그 안에 리퀘스트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웹서버에 로드를 줄 텐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서 서빙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아예 여기서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부하가 줄어드는데 자, 그럼 질문.
에이 그렇게 사용자가 많이 들어오진 않을 것 같은데 왜 굳이 CDN을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뭐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사람들이. 우리 사이트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CDN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글쎄 뭐 답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 인터넷 서비스의 매력 중에 하나는 어느 서비스가 언제 갑자기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점이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미리부터 이런 CDN이라든가 어떤 분산 인프라를 구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 서비스가 유명한 뭐 아이돌 밴드의 멤버가 저 이 서비스 너무 잘 쓰고 있어요 한마디 하는 순간 그 팬들이 다 몰려올 거거든요. 그 순간 그 사용자들을 잡지 못하면 여러분의 서비스는 한 번에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그 기회를 잃었을 때 다시 그 기회를 언제 찾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예, 결론적으로는 경영적인 네. 판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 서비스 사용자 많아지면 죽어도 괜찮아 그러면 안 해도 돼요. 네, 그럼 안 쓰셔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네. 그렇지만 들어오면 뭐 처리가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준비를 한다고 해서 뭐 수백 대 서버를 갖다가 내가 임대해서 대기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니고 내 입장에서는 그냥 평상시 트래픽이면 평상시 트래픽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고 네. 많으면 많은 만큼 그때 그냥 다 네. 다이내믹하게 처리해 주니까 네. 그때 요금만 많이 내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거지. 과거에는 이제 서버를 몇 대를 사야 돼 도대체. 그리고 이제 서버를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흥행이 얼마나 잘 될까 뭐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 CDN이 그런 걸 많이 없애주는 역할을. 그렇죠. 사실 그래서 CDN 이전에 아마 가장 먼저 고민하시는 것들이 데이터 센터에 놓는 물리적인 서버 이외에 요즘 많이들 쓰고 있는 클라우드, 네.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가상 서버들을 사용하고 그걸 어떻게 스케일 업 다운이라든가 스케일 인아웃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런 경우를 꼭 인프라 자체를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CDN만으로 필요할 때 얼마만큼 내가 요청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쓴 만큼만 또 과금하실 수도 있고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사실 이제 똑같은 관점에서의 사용자가 몰림 현상인데요. 요거는 이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슬라이드 3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사실 이벤트 같은 걸 할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이벤트를 하면 몇 명이 올 것이다. 뭐 배너를 네. 어디다가 걸었으니까 이만큼 유입이 될 것이나만 사실 생각을 하시고 네. 이제 그냥 막연하게 그 수용 예를 들어서 그게 50만 명이에요. 네. 50만 명을 뭐 12시간 안에 수용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네.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메커니즘이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이런 건데요. 보통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배너를 넣었어요. 그럼 네. 그걸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게 이제 유입이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유입이 100이라고 했을 때 100이 들어와서 그 페이지 보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페이지에서 이런 이벤트가 있네. 뭐 내용도 좀 보다가 그러면 요걸 조금 더 자세히 볼까? 그러고 이게 뭔가 액션을 계속 네. 취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끝에 가가지고 내 주소를 줄지 말지 판단하게 되는데 이 사용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사실. 100이 다 끝까지 100이 가는 게 아니고 네. 사실 이것도 5%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5%도 아니죠.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네, 더 작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 125라고 가정을 예를 들어서 제가 시나리오를 잡았어요. 그러면 부하를 제일 많이 견뎌야 될 게 페이지 1 랜딩 페이지가 될 거고 네. 페이지 2와 3는 사실 부하를 덜 견딜 수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예를 들면 첫 페이지부터 뭐 이름을 넣는 걸 넣는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 그 처음에 가장 많은 로드를 받는 페이지 자체가 네. 이제 백엔드 부하까지 같이 주는 이런 페이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굉장히 그 오리진 쪽이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첫 페이지는 되게 정적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정보 제공 중심. 네. 그래서 뭐 동영상을 파일을 넣어도 돼요. 동영상도 굉장히 사실은 정적인 파일이거든요. 네. 아무리 용량이 커도. 그리고 그쪽에 이제
이제 CDN을 이제 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놓는다 그러면 네. 이벤트하고 죽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벤트하고 죽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그 배너 이 유입을 위해서 돈을 쓴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 돈 쓴 거를 날려버리는 이런 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페이지 3에 가서 이제 백엔드 부하가 좀 많이 가는 쪽으로 실어준다 그러면 사실 CDN과 같이 이걸 집행을 하면 전혀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요. 클라우드로 간다면 챙겨야 하는 체크리스트 항목이 충분히 줄어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줄어들 수도 있고 사실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클라우드를 쓴다고 해서 어떤 내가 얻고자 하는 그 타겟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클라우드 기반으로 어떤 서버 인프라를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의 장점은 실제로 백엔드까지 부하가 걸리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게 지역적으로 분산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요청들을 어떻게 잘 처리할 거냐의 관점인 거고요. 사실 클라우드로 간다 하더라도 뭐 대표적인 뭐 A모사의 클라우드를 쓴다 하더라도 사실 지역적인 제한이 있어요. 지리적인 제한이 있고 트래픽들이 결국 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엔드 유저들의 성능이라든가 가용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장하겠다라고 하면은 클라우드로 백엔드를 처리를 하시면서 동시에 CDN을 가지고 가장 최전선에서 최전방 부대들이 그걸 더 많이 소화를 해줄 수 있어야지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곳에 포커싱을 맞추냐에 따라서 체크리스트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동감하고요. 사실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를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클라우드를 백엔드 부하를 갖다가 어떤 유연성을 가져가는 요소로 취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실 프론트엔드 부하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에서 받는 것보다 CD에서 받는 게 훨씬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유리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서버 자체가 전진 배치돼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그러니까 이 프론트엔드를 처리한다는 거는 볼륨이 큰 데이터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미지 큰 것들, 뭐 파일 큰 것들, 그런 거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지연의 정도가 심해지니까 그걸 앞에서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뭐냐면 클라우드의 프론트엔드 비용보다 CDN 비용이 더 싸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프론트엔드에다가 부하를 많이 주면 그 많이 준 만큼 거기서 이제 요금이 차지가 될 거고, CDN 쪽으로 하게 되면 CDN 쪽이 단가가 훨씬 싸기 때문에 이제 그 비용을 갖다가 이제 더 저렴한 쪽으로 몰아가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백엔드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유연성이 생기니까 내 서버를 쓴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질문 좋습니다. 지금 질문이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자당으로 되나요? 이거는 이제 아마 질문을 잘 이해를 조금 다르게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아까 그 단계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최근에 무슨 뭐 항공사에서 뭐 90% 할인된 티켓을 판다 그래가지고 치게 되면 바로 예약 화면으로 안 가고, 그렇죠. 첫 화면이 보통 그거죠. 예시죠. 동경은 얼마에서 시작한다. 동경은 59,900원에서 시작. from 59,900원. 그다음에 뭐 태국은 얼마. 이제 그걸 보고 내가 그래? 그러면 거기 밑에 보면 단추가 있어요. 그럼 거기 보면 현재 요금 확인하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날짜 넣고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단계별로 넘어가는 결정은 사용자가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사용자들이 하는 것들은 디지털 마케터들은 이제 빠꼬미 같이 압니다. 몇 프로가 몇 프로로 바뀔지 그거는 다 이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분들과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했는데 전화가 와요. 어떤 전화죠? 방금 오늘 보여드린 영상에 그 얘기가 나오네요. 그거 생각 못했는데.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헬로우 그리고 인도에서는 잘 안 돼요. 이렇게 막 전화가 와요. 그런 경우 영어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인도 발음했다가
인종주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접속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물론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중복된다 그러면 여러 명이 거기서 온다 그러면 예, 거기서 성능이 안 좋은 게 맞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예, 어떻게 해결하면 되죠? CDN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인도에서 사용자가 접속을 못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인도는 뭐 한국처럼 좋은 뭐 네트워크 환경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 원본 서버가 한국에 뭐 특정 데이터 센터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서버까지 이 인도에 있는 이 아미시의 요청이 못 온 거죠. 오다가 뭐 인터넷은 항상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긴 도로 타고 오다가 오늘 글로벌 얘기 빼기로 아까 했잖아요. 아니, 인도 사례를 들으셔서 예, 그러게요. 제가 실수했네요. 네. 한국 사례 예전에 저런 경우 있었죠. 모 통신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성능이 안 나온다. 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예, 또 하나는 이제 약간 제조업에 비유하자면 이제 불량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사용자 실수. 네.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픈할 때 왜 실수가 많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사실 오픈할 때 실수가 많이 생기는 것도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오픈하기 전에 저희 보통 테스트를 많이 하잖아요. 뭐 단위 테스트부터 통합 테스트 이런 일종의 QA 과정을 많이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사실은 모든 시나리오를 커버를 할 수는 없어요. 커버할 수 없고 어떤 뭐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체크해야 되는 항목이 정해지면은 거기에 꽂혀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면 그 시나리오 안에 없는 것들을 놓치게 될 가능성도 많고 또 이제 어떤 타겟 데이트이 딱 정해져 있다 보면은 사실 모든 일을 꼼꼼하게 챙길 수가 없잖아요. 뭐 개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테스트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분명히 어딘가 나는 다 잘 만들었어, 잘 테스트했어라고 생각하지만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 보통 저희가 휴먼 에러, 사람이 놓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사이트가 그냥 무에서 유가 된 사이트 있을 수 있어요. 네. 없던 서비스가 그냥 생긴. 근데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죠. 리뉴얼 같은 경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에 의해서 신규 사이트가 이제 런치되는 케이스인데 일종의 뭐냐면 이제 전환 과정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게 뭐냐면 기존에 A라는 곳으로 가던 사용자들이 B라는 곳으로 가야 될 일이 생기고 이 사이트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C로 가는 애들은 D로 보내줘야 되고 그다음 뭐 A라는 애는 뭐 A 다시로 가야 되고 뭐 이런 사실 운영상 혹은 네트워크 뭐 그다음에 시스템 상에서도 이렇게 트랜지션 전환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리다렉션 같은 것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로 가던 고객들을 다 일로 새 사이트로 보낸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도메인에 대한 리다렉션 설정이 바뀌는 게 하나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품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오래된 제품들도 웹사이트에 있었지만 신제품이 출시되고 나면은 이제 오래된 제품은 이제 더 이상 생산이 안 될 거고 그럼 그쪽으로 유입된 사용자들을 신제품 사이트 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페이지들이 한두 개라고 하면은 그냥 원본에서 처리하셔도 돼요. 뭐 301이든 302든 리다이렉션을 해서 사용자들이 원본에 왔다가 다시 다른 사이트로 이동해서 변경된 사이트를 받는 구조로 가면 되는데 이게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제품도 뭐 지역별로 혹은 언어별로 계속 베리에이션이 나오다 보면은 그것들을 일일이 사람이 개발자가 모든 걸 기억하고 그걸 리다이렉션 한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원본으로 갔다 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또 레이턴시가 많이 생기는 그럼 사용자들은 당연히 페이지 이동하다가 떨어져 나가겠죠. 다른 웹사이트를 가야겠다. 그래서 사실 그거까지 근데 CDN에서 좀 도와줄 수가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CDN이 두 가지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흔히 설정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이 웹사이트를 위한 CDN 설정 이런 관점에서 리다이렉션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 이런 리다이렉션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 아카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엣지 리다이렉터라는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일종의 상품 모듈인데요. 이거는 정말로 그 리다이렉션들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CDN이라는 게 보면 사용자가 접속하는 트래픽을 갖다가 CDN으로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여기서 캐시할 거 캐시하고 주고 그 다음에 소스까지 가야 되는 거면 오리진 사이트로 네. 트래픽을 보내가지고 가져오고 막 하잖아요. 네. 이제 여기서 사실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디서 온 사람들은 다 일로 보내. 네. 그다음에 요 주소 치고 온 거는 다 여기로 보내라고 네. 교통 정리를 갖다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엣지에서 하는 게 제일 그 CDN 서버에서 하는 게 굉장히 빠르겠죠. 네. 여기까지 안 와도 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엣지를 갖다가 리다이렉트를 할 수 있는 네. 이제 기능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CDN 세팅을 한다 그러면 네.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빨리빨리 돌릴 수는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게 만약에 여기서 안 하고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되거나 네. 아니면 심지어 다른 회사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상당히 이제 실수가 발생을 하더라도 고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 그 릴리스할 때 이제 항상 있는 일인데요. 그 네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릴리스하는 모습을 갖다가 좀 그림은 제가 잘 못 그려가지고 잘 알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처음에 이해를 못한 이거 그림입니다. 무슨 그림 네. 같으세요? 위에 뭔가 큰 물통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밑에 이제 그 파이프가 연결돼서 물을 네. 가져가는 아파트 네. 그런 건가요? 대충 그려도 알아들으시네요. 저는 저 물이 옆으로 삐져나와가지고 저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물탱크입니다. 물탱크가 이제 여러 집으로 이제 보내지는 건데 지금 파란색 물이 흐르는데 예를 들어서 저 파란색 수조에다가 네. 제가 빨간색 물감을 넣었어요. 네. 그러면 보라색이 되겠죠? 네, 보라색이 되겠죠. 네, 보라색이 될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집들은 보라색으로 네, 어때요? 한꺼번에 바뀌겠죠. 그렇죠. 지금 구조로 보면 딱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사이트를 갖다 예를 들어서 개편을 해가지고 내가 릴리스를 해야 되는데 네. 사이트 릴리스를 갖다 그냥 한 번에 딱 하면 어떻게 하냐면 저 모든 사용자들이 다 새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QA 요소들, 즉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DN이 약간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있다고 했습니다. 약간 이런 것 같은데 그 문제를 고치진 못하는데 네. 그거를 근데 제일 재밌는 게 이런 릴리스할 때 그 치명적인 실수를 갖다 오픈하고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없을 것 같죠? 엄청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까기 전에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열자마자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떻게 알아요? 예, 피드백이 바로 옵니다. 전화가 오고 전화가 VOC가 오고 올라오고. 앗하고 아차 하는데 롤백이 이제 상당히 어렵게 되겠죠. 네. 롤백 하기도 어렵고 롤백 플랜이 있었으면 다행이고요. 네. 예, 롤백 플랜 제대로 없었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아마 제가 물론 업체명은 나를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사이트 개편하고 오픈했는데 뉴스거리 되고 다음날 가봐도 안 되고 다음날 가봐도 안 되고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만약에 저 밑에 수조 말고 저 밑에 이제 각 가정에다가 네. 계량기나 이제 수도꼭지를 하나씩 다 달면 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부만 열 수 있겠죠. 그러면 보라색으로 바뀐 걸 한번 보고 네. 문제가 없으면 나머지를 여는 이런 이런 정책을 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근데 그게 CDN 없이는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CDN 없이 사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결국 사용자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용자한테 어떤 콘텐츠를 보여줄 것이냐, 네. 누가 뭐 리모트가 될 것이냐를 결정하고 그걸 또 소화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CDN이 모든 트래픽의 길목을 잡으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는 일부 고객은 새 사이트로 보내고 일부 네. 고객은 옛날 사이트, 기존의 사이트로 보내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답니다. 네, 네. 가능합니다. 네. 그래도 이거를 응용하시게 되면은 일부 사용자, 예를 들어 화면 1%의 돌아가셔도 사용자, 됩니다. 1%의 사용자한테만 새로운 사이트를 열어주는 거죠. 네. 랜덤한 조건으로. 네. 그러면은 그쪽 사용자들한테서 어떤 피드백이 오는가, 뭔가 사이트가 콘텐츠가 안 떠요. 이런 어떤 VOC가 없다라고 하면은 늘려보는 거죠. 5%, 10% 사용자들한테 순차적으로 늘려나가면서 계속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럼 이슈가 있으면은 다시 0%로 내리시면 되는 거고요. 이슈가 없으면
순차적으로 퍼센트를 올리면서 중국에는 모든 사용자들이 새롭게 개편된 사이트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성을 CDN을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죠. 네. 아니면 아예 뭐 지역적으로도 구분할 수 있겠죠. 네, 지역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북미 사용자들한테는 새로운 사이트를 먼저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아카마이는 글로벌 GODB를 가지고 사용자들에 대한 컨텐츠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북미 사용자들은 새로운 사이트, 아시아 쪽 사용자들은 기존의 사이트로 이런 어떤 분기 처리를 하는 게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볼까요? 질문이 아직은 답변이 안 된 질문은 없는 것 같아요. 답변은 네. 전체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픈을 했는데 네. 아차 이 나라에는 이게 가면 안 되는데 네.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네.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지역별로 이제 차단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역시 CDN 안에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막으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또 약간 이제 결함을 커버하는 뭐 네. 약간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정말 완전 디자스터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준비한다라는 게 아마 이런 것 네. 같은데 완전 최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오리진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네. 보아가 생겼다든지 네. 아니면 도저히 이거는 기능 자체가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정도로 네. 만약에 오픈은 했는데 딜레이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딜레이를 인위적으로 하는 경우는 아마 뭐 소스에서도 어느 정도 수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고 서버 자체가 너무 부하를 많이 받아가지고 더 이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네. 그럴 경우에도 CDN이 뭔가 해줄 수 있는지 네, 뭐 몇 가지 옵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질문창에 김광수님이 올려주신 것도 일부 관계가 있는 얘기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 원본적으로 와야만 하는 그런 요청들이 있을 거예요. 사용자 요청들이. 뭐 이미지라든가 뭐 동영상 이런 것들은 아카마이 캐시 서버들이 잘 소화를 해주겠지만 원본으로 너무 많은 어떤 사용자 요청이 넘어와서 소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웹사이트가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고 아마도 많은 그 웹 기반의 비즈니스들이 뭐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사용자를 선별적으로 받으셔야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커머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신제품을 이제 게시를 했어요. 그럼 분명히 그 제품이 잘 팔리는 게 저희 회사 입장에서 좋은 건데 갑자기 사용자가 너무 몰리면서 너무 인기 있는 상품이라 누구도 그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면 비즈니스 임팩트가 너무 클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저라면은 CDN을 이용해서 VIP 유저들을 식별하고 VIP 유저들은 아이디라든가 몇 가지 정보들을 식별할 수 있겠죠. 그런 사용자들은 원본까지 와서 정상적인 결제 트랜잭션을 탈 수 있게 해주고 죄송하지만 약간 그 구매 등급이 낮은 분들은 일종의 대기 페이지로 넘기는 거죠. 이쁘게 만든 페이지를 띄워주면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사용자가 너무 많아서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해 주세요. 이런 안내 메시지가 나가면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VIP들은 구매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좋은 거고 일반 사용자들도 페이지가 안 뜨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기분은 안 좋지만 친절한 안내 메시지가 나오니까 조금 후에 다시 뭐 F4를 눌러서 리프레시를 해본다라든가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 김광수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좀 가까울 것 같은데요. 외부 공격이나 물리적인 재해 혹은 장애에 대비한 CDN으로 제공하는 복구 솔루션은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이시고 첫째 네. 복구 솔루션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고요. 네. 네, 여기서 이제 공격보다는 이제 물리적인 재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예를 네. 들어서 사이트가 오픈을 했는데 데이터 센터가 정전이 됐어요. 네, 가능하죠. 네. 아니면 물에 잠겼어요. 네.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 이제 디자스터까지 갔을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네. CDN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런 경우에도? 일단은 상황에 따라서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고객사의 사이트가 메인 데이터 센터가 있고 백업 데이터 센터가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CDN 입장에서
메인 데이터 센터가 떨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 데이터 센터가 응답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미리 준비된 백업 데이터 센터로 연결을 하는 일종의 리다이렉트를 CDN 레벨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센터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전체 그 동적인 동작들을 다 커버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정적인 페이지들이라든가 간단한 정도의 그런 웹사이트들을 저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복제해 드리는 기능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이트에 아예 접속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약간 지연된 데이터 혹은 몇 가지 기능이 동작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이트들로 연결해 드림으로써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일단 사이트에 뭔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연결은 잘 된 것 같아 라는 그런 인상을 주실 수도 있는 거죠. 네. 여기서 뭐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웹페이지가 있는데 페이지에 그냥 일반적인 웹페이지예요. 이렇게 메뉴도 있고 하는데 가운데에 그 회사에 대한 동영상이 돌고 있어요. 네. 가운데는 광고가 계속 1, 2, 3, 4편이 계속 돌아가면서 도는 화면이 가운데 있고 그래서 주변은 그냥 웹사이트 같이 생겼어요. 네. 자, 이거는 정적인 페이지일까요? 동적인 페이지일까요? 라는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정적인 페이지일까요? 동적인 페이지일까요? 정적인 페이지 정적인 일까요? 페이지일까요? 네. 동영상이 정적인 건가요? 동적인 건가요? 동영상. 지금 보고 계시는 동영상은 저희가 지금 떠들고 있는 이 동영상은 정적인 페이지일까요? 동적인 페이지일까요? 예, 이제 들어오네요. 정적인 어우, 다들 매우 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이 오셨어요. 김한수님 당첨. 정적인 페이지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동영상이라 그래도 동적일 것 같지만 사실 동영상도 파일이죠. 네, 파일. 그렇기 때문에 동적인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자 한번 그냥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이트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네. 그 사이트가 죽는 거는요. 소극적으로 생각하면요. 남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죽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네. 무슨 인터넷 대란이 나가지고 내가 사이트가 죽었어요. 네. 그러면 뭐 책임을 안 질 수도 있습니다. 탓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그건 천재지변 어쩔 수 없어. 네. 뭐 용서가 돼 이럴 수는 있는데 그게 소극적인 자세고 네. 그럼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남들 다 죽었을 때 나는 살았으면 어떨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사이트가 사이트가 대부분 죽을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근데 내 사이트 살아 있어요. 네. 근데 내 사이트가 있고 부장님 사이트가 있는데 사이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있길 바라는지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공사 중 페이지가 뜨는 페이지가 뜨는 사이트가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는 원래 사이트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이제 기능이 좀 축소된 네. 페이지가 뜰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동영상까지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이런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을 텐데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봤을 때 느낌. 뭔가 이 사이트가 나를 케어해주고 있다는 느낌? 네. 그렇죠. 보통 이렇게 공사 중인 페이지가 뜨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 뭔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준비되어 이 있지 회사의 않다. 사이트는 그런 느낌 많이 받죠. 그렇죠. 네.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하나요? 보통은 그랬던 것 같아요. 죽었다고 네. 생각하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 그걸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네.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게. 그렇죠. 나름 네. 그 브라우저가 떠있는 혹은 웹서버가 떠있는 기본 페이지는 아니니까. 네, 네. 일단 에러가 안 떴잖아요. 네. 그냥 페이지 not found가 안 뜨고 네. 나는 그래도 떴다.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는 이런 디자스터 상황에서도 이 공사 중 페이지를 떴다. 네. 근데 사용자들은 그 갭이 있다는 거예요. 사용자들은 그렇죠.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사용자들은 사이트 죽었네? 네. 이 페이지는 어디선가 나가고 있겠구나. 뭐 내지 아무것도 안 되네? 막 이래버리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적인 페이지를 준비를 잘 해놓으면 이 회사는 이런 비상 상황에도 준비가 잘 돼 있는 네. 그런 회사네라고 이제 신뢰가 또 막 생길 수가 있는 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희도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그 장애가
쉽게 얘기해서 디자스터가 났을 때 페이지를 미리 구성해가지고 네. 스토리지에 넣어놨다가 문제가 생기면 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네. 예. 막 정말 아까 말씀드린 공사 중 페이지 하나 탁 넣는 데도 있고 한편으로는 사이트를 다 HTML로 바꿔가지고 네. 그냥 정적인 페이지지만 겉으로 보기엔 그냥 일반 페이지 같이 보이는 것까지 만드는 회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너무- 사실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어떤 회사는 404 페이지가 딱 떴는데 동영상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세히 다른 상품들 또 다른 컨텐츠들을 보여주면서 멍하니 404 페이지인데 제가 한참 보고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에러 상황 혹은 장애 상황일 때 어떤 페이지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 하는 전략도 웹사이트의 어떤 레퓨테이션, 평판을 올리는데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자사가 네. 그러니까 고객사가 좋은 모델이 있다. 그러니까 광고가 있는데 워낙 인기 있는 모델을 쓰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일이 될 수 네. 있어요. 특히 요즘같이 광고까지 바이럴하게 만들고 계시는 회사라 그러면 그 광고 시리즈 쫙 태우는 거예요. 그냥 죽었을 때. 네. 근데 그럼 데이터 센터가 셧다운이 돼도 그건 돌아가거든요. 왜냐하면 CDN에서 돌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보면 참 그 생각하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감동을 받습니다, 저희도. 질문을 좀 볼까요? 무슨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이 이제 좀 많아졌어요. 네, 페북에서도 실시간 진행 중이시네요. 맞습니다. 부서마다 각각 CDN을 사용하여 사이트 개설 시 나중에 톡페업이 용이한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각각 CDN을 이용하는 거는 실제로 그렇게 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아예 차지백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좀 내부 계리 같은 예, 작업하는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네. 이제 CDN을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별로 정산을 해가지고 네. 이제 그 내부 차지를 하는 경우 많이 있고요. 통폐합이 용이한지 궁금합니다는 통폐합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분께서 좀 자세하게 질문을 다시 안 하시면 제가 어느 정도 좀 답변을 드릴게요. 네.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부서 얘기하시니까 좀 조직이 큰 경우에는 사이트가 많은 경우가 많고 사이트가 많더라도 그 사이트들이 막 서버가 막 뒤죽박죽인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버 하나에 사이트 한 20개씩 있고 네. 그리고 그 막 여기저기 퍼져 있어요. 막.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이트별로 얼만큼 트래픽이 나오는지 사용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부서별로 따로따로 CDN을 쓰게 되면 CDN상에서 그 통계를 다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냐면 CDN을 각 부서마다 따로따로 써가지고 내부적으로 차지 엠백하는 모델을 가져가나 이렇게 하면 장점은 가시성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사이트에 대한 가시성. 네. 기존에 안 갖고 있었던 부서별로 막 따로따로 갖고 있던 가시성이 한 곳에 생기는 장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뭐 이 의도가 아니시면 뭐 질문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딱 잘라 말해서 마이리틀 CDN을 사용하는 무엇이 좋은지요? 마이리틀 CDN을 사용하면 저희를 보실 수 있고요. 요거보다 아카마이 CDN이 좀 더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마이리틀 CDN보다는 마이리틀 아카마이 CDN CDN이 말고. 좋습니다. 예. 그래서 아카마이 CDN을 쓰면 네. 오늘 쭉 말씀드린 게 장점인데 네. 성능 좋아지고 네. 인프라 여유 생기고 네. 아무리 큰 부하가 생겨도 다 흡수할 수 있고 또 뭐 있어요? 그래서 뭐 저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보통 CDN을 캐시라고만 되게 많이 알고 계세요. 여전히.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딱 저희- 잘라 말해서 딱 잘라 말해서 딱 잘라 말해서 일부 로직들을 CDN에서도 정말 잘 소화할 수 있다. 네, 쉽게, 소화할 수 있다. 빠르게. 네. 네. 일부 기능을 덜어준다. 네. 네. 그 다음에 공격에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럼요. 네. 공격을 하면 일단은 흡수를 합니다. 네. 그 장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3개 각각 곳곳 혹은 ISP별로 성능이 좋아지고 네. 가까운 곳에 써야 되니까 뭐 이렇게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백업 스케줄 관리를 하고 싶은데 백업에 대한 정보 및 관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백업이 여기서 왜 나왔죠 지금? 예, 방을 잘못 들어오신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가상화 환경이나 망분리 환경에서 CDN 활용 방안이 어떤 식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가상화 환경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가상화 환경이든 아니든 크게 상관없는데 망분리 환경에서는 망분리하는 이유가 뭐죠? 망분리를 하는 이유는 내부망과 내부에서 액세스 가능한 부분이랑 퍼블릭에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망분리를 하죠. 네, 보안 때문이죠 대부분은. 네, 보안인데 그러면 망분리 중에서 내부망은 CDN을 쓸 일이 없고요. 외부망 같은 경우는 CDN을 쓰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쪽에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부하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분리돼 있다는 얘기는 대중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러한 확장성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CDN을 활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 망분리 중에서 내부망 쪽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시. 시간이 없어요. 네. 정리해야 돼요. 정리. 네. 오늘 체크리스트를 제가 제공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5가지 정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얘기한 건 뭐 서머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예상되는 부하랑 그 다음에 사용자들의 경로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UX 쪽을 하는 친구들은 이걸 고려해서 만들거든요. 이런 경우 많이 봤죠. 개발에서는 다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사이트를 만드는데 인프라에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인프라에서는 이 엇박자가 생기면서 사실 사용자들은 원래 예상했던 경로로 들어오고 있는데 서빙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CDN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게 네. 첫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인프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사용자들이 들어올 거고 어떻게 부하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다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는 보통은. 그래서 그게 일단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캐싱 정책을 적용한다. 두 번째는 뭐죠? 네, 오픈할 때 전환될 서비스들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고 또 그것들을 네.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 아까 그 말씀이죠. 이제 어떤 서비스가 어디로 옮겨갈 거고 네. 이 사용자들이 일로 옮겨갈 거고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A to B, B to C 네. 이런 거에 대한 맵이랑 네. 어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전환을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걸 또 CDN에서 부담을 한다 그러면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을 위한 전환 단계는 정의가 돼 있나. 이건 예를 들어서 런북 같은 네. 걸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픈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내리고 뭐를 올리고 뭐 이런 조치들 이런 거에 대해서 런북이 제대로 네. 정의가 돼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인 측면, 지역적인 이 컨텐츠는 A라는 지역에 가면 안 돼. 혹은 이 컨텐츠가 A라는 지역에서 제대로 보여질지에 대한 고려. 네. 그다음에 그런 통신 환경에 따라서 뭐 컨텐츠를 분리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다른 컨텐츠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악의 케이스 저희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그거였죠. 그냥 뭐 다 안 돼. 막 다 실수 투성이고 데이터 정전되고 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니? 네. 라는 이제 시나리오가 있다 그러면 그 시나리오의 상당 부분을 뭐 내 데이터 센터가 죽었으니까 결국은 CDN 쪽으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면 네.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단추 눌러버리면 돼요. 망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타이밍이죠. 예. 망했다라고 나오는데 설리가 이제 춤추고 있는 거죠. 그렇죠. 화면에서 설리? 설현. 설현?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정도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번에 체크리스트가 되겠습니다. 마이리틀 CDN의 특징적인 웹사이트 보안 대책이 있는지요? 마이리틀 CDN은 보안 대책이 없고요.
아카마이 CD에는 네. 웹사이트 보안 대책이 있습니다. 그거는